네, IT 이슈를 사이다처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IT톡 사이다 시즌2. 오늘 저와 함께할 두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먼저 최호섭 IT 칼럼니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경제TV의 문성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이다 주제는요. AI 대중화 어디까지 왔니? 입니다. 최근 SKT가 음성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누구를 출시했습니다. 기기에 말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이른바 AI 홈비서가 우리나라에 상용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현 주소, 대중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AI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SKT가 이번에 누구를 출시했어요. 한번 보셨나요? 예,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오늘 음악을 추천해줘라는 이야기를 하면 음악을 틀어주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조명을 끄거나 켜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자 주문까지도 가능한. 피자 주문까지? 예, 피자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런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자를 한 판 주문해 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진짜 주문이 되는. 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깨우려면요. 네. 일종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어제는 레베카라는 이름으로 네. 불렸거든요. 근데 이 레베카라는 이름이 설정된 이유가 네.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음성 인식을 가장 잘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해서 레베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 레베카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작동이 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면 피자를 먹고 싶은데 피자를 좀 주문해 줄 수 있겠니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뭐 이렇게 피자를 제휴가 된 어떤 피자 배달 업체와 해서 피자 주문까지 가능합니다. 누구 네. 말고 글로벌 서비스도 있죠? 네, 사실 이거 네. 보고 나서 네. 처음 딱 든 생각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알렉사요? 네, 이제 알렉사가 들어있는 에코죠. 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음성 인식 시스템들이 이제 거실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거실에 먼저 들어오고 싶었는데 그동안 거실에 잘 못 들어오고 있다가 모바일이 오면서 안드로이드나 이제 iOS에 다들 아시는 시리라든지 아니면 구글 나우 같은 식으로 들어오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니까 다시 이제 거실로 들어온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고 나서는 이제 아마존 에코가 먼저 떠오르죠. 구글도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비슷한 구글 홈 같은 이제 제품들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서비스 이름인가 아니면 제품 이름인가. 아마존도 마찬가지잖아요. 알렉사는 이제 서비스고 알렉사가 올라간 하나의 형태가 이제 에코라는 스피커 형태의 제품이고 이것도 사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벤치마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 누구랑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구글 홈도 비슷하고 그런 형태의 이제 스피커 형태의 이제 디바이스가 나오고 거기에 올라가는 서비스가 사실 누구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떤 제품이나 어떤 디바이스 형태에 먼저 좀 관심이 먼저 가긴 하지만 SK텔레콤은 이걸 가지고 거실형 스피커만 놓려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에도 넣고 뭐 어떤 기기든지 이거 다 넣어서 플랫폼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피자라든지 뭐 음악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굳이 이제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이 아니라 다 이제 개방하겠다 그랬거든요. 다 API를 다 개방해서 이 누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SK텔레콤 제휴를 하고 API를 기반해서 서비스를 만들면 거기에 어떤 서비스든지 이제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피자 외에도 나중에 뭐 짜장면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렇게 택시도 부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AI 비서라고 하면은 저기 네. 대표적으로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자비스는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와 같이 대화도 하고 이제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응대도 다르게 하는데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AI 비서는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을 가지고 있나요? 자비스라고 하면 사실 정말 인간과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크게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비스는 강인공지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인공지능, 거의 뭐 99.9%의 인공지능이 약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명령어를 내렸을 때 그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그런 기능들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영화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터미네이터처럼 인공지능이 갑자기 폭주를 해서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네.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을 하려면 사람의 어떤 그런 신경망이라던가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과학자도 사람의 학습 능력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네. 개발되려면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들은 인간이 명령을 하면 그거에 맞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약 인공지능이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폰의 시리만 해도 네. 이제 질문을 하면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문장을 주고받으면 거기서 이제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 자비스처럼 쭉 대화를 이어가려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네. 그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구글에서 구글홈 나올 때 이제 음성 관련해서 문맥을 읽어내는 어시스턴트를 같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은 구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음성 인식의 흐름은 단순히 문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주어, 목적어, 수어가 있어야 되지만 사실 얘기하다 보면은 뭐 어제 그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아까 먹었던 그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대명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굉장히 빨리 올라왔고요. 최근에 또 음성 인식 쪽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예전에는 그 구어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또 문어체는 소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든지 어떤 뉴스라든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어체에 대한 발달은 굉장히 잘 됐는데 구어체는 사실 소스가 없었던 거죠. 학습시킬 수 있는 소스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뭐 카카오톡 나오고 뭐 어떤 메신저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구어체로 남겨지는 글들이 텍스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문맥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죠. 거기에 이제 발달하고 있는 검색을 매칭만 하면 사실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가 뭐 아마존만 할 수 있어, 뭐 구글만 할 수 있어 이런 서비스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굉장히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걸 잘 묶은 어떻게 보면은 예쁘게 잘 묶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국어 하면은요, 왜 사투리도 많고 지역별로 다른 단어들도 많이 네.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걸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누구 뭐 어떤가요? 음의 높낮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네. 할 경우에 음성 인식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 이렇게 저음으로 할 때와 네. 아 고음으로 할 때와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좀 유리하네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음성 인식하고 있는 홈 비서만 봤는데 인공지능 서비스가 다른 분야에는 또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죠? 뭐 인공지능 요즘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자동차 분야가 가장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고요. 또 올 초에 이제 딥러닝,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알파고를 통해서 굉장히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서비스들이 그동안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았었는데 그 알파고가 터지고 나서 이제 각 회사들이 사실은 우리도 하고 있었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고장 진단 같은 거라든가 어떤 자동차도 사실 그 차량 내부의 센서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서 뭐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에 센서를 많이 달아서 초반에 차량들이 출고되고 나서 초반에 장고장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잡아내서 그 부분들을 리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센서 분야를 먼저 커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공지능 자체가 어떤 뭐 사람의 판단력을 대신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류라든지 뭐 사진을 분류한다거나 뭐 센서 정보를 하나하나 봐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람이 그걸 수천 개, 수만 개 데이터 계속 보다 보면 지치고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뭐 어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뭐 컨디션에 상관없이 어제도 같은 성능으로 내일도 같은 성능으로 그 계속 똑같은 어떤 퀄리티를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좀 먼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될 거는 아마 그 채팅봇이라고 하는 그 상담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 SK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그 왓슨이랑 IBM의 왓슨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개발 중인데 사실 그 쇼핑, 유통 시스템의 상담 서비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뭐 이제 숙박 앱인데 그 숙박 앱도 올해 하반기에 인공지능 상담을 통해서 맞춤형 숙소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상담 서비스도 준비 중이거든요. 그만큼 가장 빨리 좀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아무래도 상담 분야가 아닐까, 상담 서비스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가 흔히 요새 배달앱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 배달앱도 지금까지 전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채팅으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채팅이 알아서 나에게 맞춤형 뭐 그 전에 내가 이용했던 형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추천해주고 이런 서비스도 아마 조만간 좀 이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미 사실 그런 발표들이 5월 초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날고기는 회사들이 여러 네.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스카이프에 채팅봇을 붙였고, 구글도 알로에 이제 채팅봇을 붙였어요. 그리고 애플도 직접 봇까지는 아니지만 봇처럼 쓸 수 있는 앱 스토어를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나오는 이 회사들이 어떤 이제 메신저에 봇을 붙여서 반복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는 했는데 거기에 나온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상담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이게 인공지능이 항상 나오면은 직업의 해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항상 그동안은 이게 직업을 사람을 대체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을 도우려고 나온 거다라고 저도 항상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의 몇몇 직업은 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되게 많은 우려가 사실 있어요.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산업혁명을 여러 번 거쳤잖아요. 그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정말 커다란 하나의 산업혁명적인 가치가 있고 충격이 있을 거거든요. 다만 그 산업이 바뀌는 시점에 있어서 직업이 없어지거나 생길 때 그걸 완충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 사람들이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터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직업이 없어지니까 인공지능은 안 돼. 이렇게 무조건 걱정만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은 게 사실 기자예요. 제가 걱정돼서 사실 찾아봤던 겁니다. 로봇 기자들이 잘 쓰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기 얼마 전에 외신을 봤더니 어느 글로벌 변호사 업체에 AI 인공지능 변호사가 거기에 채용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미 나와 있듯이 AI 의사 아니면 일본에서는 인사부장도 AI가 그 기능을 대체하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뭐 공시 기사라든가 정말 간단한 스포츠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기사가 이미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네요. 걱정이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직업들을 많이 상당수 대체를 하면 어떤 직업들이 남느냐. 그래서 창의적인 직업들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AI 작곡하는 로봇도 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슈베르트나 쇼팽이나 이런 곡들을 싹 다 습득을 해서 창작을 하는데 굉장히 수준 높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창의적인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뉴욕타임즈에서 인공지능 기자와 그냥 기자와 기사를 썼어요. 르포 기사를 쓴 거죠. 취재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누가 썼는지 알려주지 않고 어떤 기사가 인공지능이 쓴 기사일까를 맞춰보라는 어떤 그런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인공지능 기자가 쓴 기사가 훨씬 더 인간적이고 인간이 썼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 기자는 예전에 그 상을 받았던 거 내역들을 쭉 보고 거기에서 또 훌륭한 문장들, 인간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이 쓴 기사인데 오히려 인간이 쓴 기사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감정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AI 서비스. 앞으로도 진화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에게 더 나은 혜택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